이렇게 사람 사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아주 골라서 살라 그래요. 자, 지금 사람을 팔고 여기는 삽니다. 이 사람은 살라 그러고 이건 팔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노동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노동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판단 말이에요. 팔았으니까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냐? 월급 준다고요. 급여 준다고요. 그게 사람의 가격이에요. 사람을 팔죠. 그래요. 소비자들은 사람을 내다가 팝니다. 팔고 생산자한테 물건을 여기서 파는 사람으로 돼버리죠. 어머니들이요, 딸내미를 막 내다 팝니다. 이게 다 커면 말이죠. 이게 팔아야 해가지고 이거 사가세요 하고 막 하죠. 기업이 딱 보고 나서 가만히 있자.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살게요. 이거 얼마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죠. 그죠? 가만히 있자. 심청이가 그 공양미 300석이니까 뭐 그거하고 비슷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줘야 딸내미 그냥 팔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어. 어디서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H대 나왔는데 그러면 300만 원 싸네 하고 사가지죠. 그죠?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주고 딸내미는 사가요. 심청이는 사가지고 말이죠. 바다에다 퐁당 빠뜨려 놓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죠? 그렇게는 아니고 300만 원에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팔리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가서 아주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저녁 때는 이제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갖다 주시죠. 저녁 때는 돌려주세요.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돌려주세요. 당연하죠. 그거 어디다 두고. 그래서 그런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딸내미를 내다가 팝니다. 그죠? 내다가 팔면 그러면 어떡하느냐. 근데 저녁 때 조금 더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더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해도 되지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줘야 돼요. 사람에 대한 가격은. 그죠?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렇게 돈 조금 주면 뭐 조금 덜 보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철저하게 팔리는 거죠. 안 주면 안 되지요. 추가로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주면 아주 혼날 줄 하고 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당연히 사람을 샀으면, 사람을 많이 부렸으면, 물건을 샀으면, 사람이란 물건을 샀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딱 그런 거 위반하면 말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딱 하고요. 한 두세 번 이상 하면 이건 상습범이다. 이건 구속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런 징역을 살려버리죠. 벌금은 별도로 내고 뭐 이런 형태를 하죠. 자, 삽니다. 딸 내다가 팔아요. 아들도 내다 팝니다. 근데 이 아들 어머니가 조금 아끼는 물건이지요. 그거는요. 그죠? 여자들이 남녀 차별을 조금 더 심하게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보면 난 똑같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딸보다는 아들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좀 아들 같은 그런 남자를 더 좋아해요. 딸보다. 물론 아버지는 저는 보니까 딸이 더 이쁘더라고. 그런데 딸이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알았어 엄마한테 모른 척해하고 딱 이렇게 해주는데 아들이 뭐라 그렇게 하면 야 엄마한테 얘기해. 너는 엄마 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차별 정도는 안 하는데 여자들이 보니까 남녀 차별을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뭐 차별 안 하는데 차별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끼던 물건이라서 그거 파세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붙여줘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아들 팔아요. 까짓건 뭐 그냥 저녁 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400만 원 내다가 팝니다. 아들도 내다가 팔아요. 남편도 내다가 팔아요. 그건 뭐 그냥 뭐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든 상관없이 그냥 뭐 가격 불문하고 사간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다가 팔지요. 그죠? 저녁 때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 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데 뭐 그냥 뭐 할 수 없으면 뭐 그냥 오시던가 해가지고 내다가 팔아요. 어머니가 전부 다 내다가 팝니다. 딸내미도 아들도 남편도 막 내다 팝니다. 어디다가?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사가죠. 사가면 그 샀으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돈 받은 이 돈을 여기다 줍니다. 그 돈 해놓고 나서 가로 쳐놓고 급여 하죠. 월급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해가지고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럼 이거 급여 이런 것을 받아요. 이 사람이 돈을 그래서 생겼습니다. 소비자가. 아들, 딸, 남편하고 몽땅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자동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뭐 먹는 것도 사고 뭐 다 샀어요. 사들여왔잖아요. 경제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산한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 물건 파는 행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좀 세련되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런 것을 공급이라는 용어를 써요. 경제학에서는요. 서플라이죠. 공급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아니라 몇 달 전만 해도 잘 들었는데 이 입학하자마자 다 잊어버렸죠. 그죠? 잊어버렸으면 다시 생각해. 리마인드 시키면 되죠. 자, 공급이라는 게 뭐냐? 공급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생산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 파는 행위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건요. 그건 수요라는 용어를 써요. 디맨드. 경제 원리가 이런 원리를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경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제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산활동, 교환활동, 소비활동, 교환활동 이렇게 하죠. 자, 물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돈은요 반대로 돌아가요. 돈에 대한 흐름은요, 물건에 대한 흐름, 재화 서비스에서 흐름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돈은 반대로 돌아가고 막 돌아가지요. 이런 것을 경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경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는 하나고요. 팔은 2개고요. 다리는 1개예요. 몸통은요 없어요.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둥글납작한 모습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계속 물건은 오른쪽으로 막 돌고요, 돈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생겼죠. 가지고 갈 때는요, 뛰어갈 때는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죠. 그죠? 되게 간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습관을 갖고 있죠. 얘는 물건은 이쪽으로, 돈은 뒤로 막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순환을 이렇게 한다고요. 순환, 그러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물건은 이런 방향으로, 돈은 이런 방향으로. 사람은 앞으로 갈 때 이렇게 가지만 걔는요 앞으로 하면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가는 거래요. 그렇죠, 그죠? 걔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움직여요. 옆으로 움직여요. 경제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돈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경제는 이런 모습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이런 거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겠죠, 그죠?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주체라 그래요. 경제 주체. 이런 거 누가 하느냐. 그래서 경제 주체인데 7번 방 보고 나서 전 베를린을 봤어요. 나중에. 베를린 영화 보니까 베를린 본 사람 있어요? 안 가봤어요? 많이 봤어요. 공부 안 하고 뭐 봤어요? 그거 보니까 재밌죠? 그죠? 화끈하죠? 거기에 보면 첩보를, 정보를 막 얻으려고 그러고, 뭐 권력을 잡으려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많이 하지요. 그죠? 거기 주인공들이 보면 그런 거 하는 거죠. 하정우가 나와요. 그죠? 연기 참 잘하지요. 그죠? 그 다음, 하정우 부인 역으로, 누가 나오죠? 전지현이 나와요. 전지현이 거기선 좀 꼬질꼬질하게 나와요. 그죠? 꼬질꼬질하게 나와도 그래도 참 이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쁘더라고. 전지현 나오죠. 한석규도 나와요. 한국 정보원 역으로 나오는데 한석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연이고 조연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다음 정보를 캐고 뭐 망명하려고 그러고 막 별 희한한 음모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소는 베를린에서. 그죠? 이게 경제로 한다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보를 획득하고 이런 게 이런 활동이고요. 이런 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주연, 조연이라고 하는데 경제에서는 이런 것을 주인공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수의장 이런 생산 요소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교환하고 막 이러는 게 한다고요. 경제 주체지요. 한국에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명이 쫙 여기 등장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경제 주체가. 5천만 명을 다 이름을 다 적으려니까 흡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줄이기로 하겠어요. 어떻게? 한 두 토막으로 하면 남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세 토막으로 하면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세 토막으로 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는 남녀 말고 남자, 여자 말고 아줌마도 있죠. 아줌마는 왜요? 그래서 몸은 여자 모습인데 행동은 남자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부류죠. 세 토막으로 자르면 그렇게 자르고요. 네 토막으로 자르면 남녀노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경제에서는 그렇게 자르지 않고요. 네 토막으로 자르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부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해외는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게라는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사람이 정부라는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해요. 특히 소비를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가게예요. 가게에서 생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의 주체로서 가게, 거기서 유행해서는 이 중에서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가게란 말이에요. 생산은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에서는 이것은 생산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생산을 많이 하지요. 소비하는 기업도 있어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기업도 있죠. 하지만 주로 생산을 하는 것은 기업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정부는 말이죠. 이거 얼떼가지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생산 적당히 하고 소비도 적당히 하고 그래요. 아니, 정부가 뭐 생산합니까? 행정 서비스,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 다 치안 이런 거 다 생산하죠. 서비스 생산하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뭐 4대강 뭐 정도 하고 막 하지요. 다 생산도 하고요. 소비 엄청나게 해요. 앞으로 이런 거 이만큼 돈을 쓰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라 그래요. 올해 예산이 320조 원이에요. 320조 원 쓰겠대요.
쓴다는 거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다 하는 그런 형태죠. 아무튼 가게와 기업이 정부가 해외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이거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이냐, 경제학 시기에 처음 보면 말이죠. 첫 번째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뭐냐면 경제학이 무언가라는 거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막 나오죠. 읽어봐야 아무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 나오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소비자론 해가지고 소비자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소비자. 어떻게 하면 소비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하는 거냐면 아까 경제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최소비용의 최대 효과를 갖다 걷는 방법을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요. 자, 소비자, 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물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물건 살 때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 효과를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 살 때 돈 제일 조금 주고요. 좋은 물건 많이 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있습니까? 날도동놈이구만. 아, 괜찮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요. 그 방법이 소비자론이에요. 거기 가면 소비자론이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론을 배울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딱 줄여서 뭐냐면 효용의 극대화라 그래요.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를 소비라 그래요. 소비하는 목적은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음료수를 마시느냐? 목마르니까. 목마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효용이 증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건이 한 개보다는 두 개 가진 게 더 만족이 더 많지요. 세 개가 더 많지요. 더 많은 것을 올라 그래요. 기왕이면 같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거를 얻고 싶지요. 그죠? 좋은 게 더 만족스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용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살라 그러면 좋은 물건은 비싸요. 많이 사면 비싸거든.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제일 조금 들이면서 주어진 돈으로 아니면 돈을 제일 조금 들이면서 물건, 좋은 물건 많이 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고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현명한 소비자래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소비자론에다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몽땅 다 사귀고 싶어요. 대학교 있는 동안에. 친구를 많이 사귀면 좋지요. 그죠? 많이 사귀면 좋은데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여자친구를 좀 많이 사귀려고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지요. 그죠? 보통 5대5는 교과서 방법이고 보통 한 6대4 정도 해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이 말이죠. 6대4로 하지 않고요. 8대2, 경우에 따라서는 9대1, 10대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보고 다 돈 쓰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짜증나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면 많이 사귈수록 좋은데 왜? 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사귀어있죠.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해있죠. 그죠? 그런 사람 친구들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기왕이면 좀 많이 사귀자. 기왕이면 좋은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자. 나한테 영양가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지요. 그죠? 그런 좋은 방법 없습니까? 시간과 비용을 제일 조금 들이면서 그러면서 좋은 친구를 가장 많이 사귀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 여기에 가봐야죠. 소비자론에서는 이것을 공부합니다. 효용이 극대화하는 방법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산자론인데 생산자론에는 그럼 뭘 배우느냐? 생산자에는 생산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효용 아니에요. 얘는 소비하는 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왜 물건을 만드냐면 이 사람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물건 왜 만듭니까?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물고기 왜 잡습니까? 먹으려고, 그냥 먹으려고 잡겠지.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벌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왕이면 생산하는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윤이라는 것은 여기 매출,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100만 원씩 10대 팔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이 다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이라 그래요. 그죠? 그게 다 이윤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용, 코스트를 뺀 것이 이윤이죠. 근데 이 이윤을 최고로 많이 남기고 싶어요. 내가 핸드폰 파는 목적은 뭐냐면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윤을 매출을 많이 오면 이윤도 많이 남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이 팔리는 거지,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윤이 목표라고요. 이윤도 많은 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생산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론에서는 뭐냐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요 생산자론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면 돼요. 개인이 말이죠. 무릎팍도사한테 가서 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강호동이 막 해가지고 잘 왔다 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갖다가 벌게끔 해주겠다. 걔 경제학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돈 버는 법을 알려줄 수가 없죠. 씨름은 잘해요. 물론 강호동이가 돈은 좀 벌었어요. 세금을 좀 안 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벌긴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호동이가 돈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을 떼어먹어라. 그런 형태로 하지요. 많이 벌어야 세금을 떼어먹던가 말던가 하지, 벌지도 않고 세금 떼어먹어라 이렇게 하면 벌지도 않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떼어먹을 세금도 없다. 그죠? 엉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와선 답이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나올까? 그거는 저를 찾아가야죠. 강호동을 찾아주지 말고 무릎팍도사를 타지 말고 이 교수를 찾아가야죠. 저한테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읽어보아라 라고 하지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생산자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장은 우리가 시장론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시장은 뭐냐면 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죠. 팔려면 물건값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정하면 가격이 결정됩니다. 물건값이 결정되고요. 몇 대 팔았냐라는 수량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시장에 나가면 반드시 돈을 조금 들이고 물건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나갈 때는 소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돈을 제일 조금 들이고 물건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원칙을 정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실행을 해요. 그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비싸면 조금 사고요. 이렇게 싸면 이만큼 가격이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면 많이 사고요. 비싸면요 조금만 사요. 아주 비싸면 안 사요. 이런 그런 법칙, 그런 원칙을 이 사람은 그런 수칙을 반드시 시키면서 시장에 들어가요. 그래요. 이 사람이 목표니까. 생산자들은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죠. 왜? 가격을 높게 받으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은 공급의 법칙을 지키면서 가요. 그 공급의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공급은요. 물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많이 팔려고 하지요. 싸면요 조금 팔려고 그래요.
아주 싸면요 안 팔아. 그래가지고 많은 거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고집스러운 두 사람이 거래를 안 할 것 같지만 거래를 한다고요. 만나는 합의점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핸드폰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대를 팔았다면 10대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 논리에서 시장 논을 거기서 이런 논리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가면 이 사람은 이만큼이 10대 팔 100대 100만 원씩 10대 팔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100열.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면적이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요. 요건 비용이에요. 요게 이윤이에요.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왜 갔냐? 시장에 왜 갔냐면 시장에 가면 요 이윤, 요 돈이 생겨요. 이렇게 1,000만 원씩 팔면요. 비용이 6천만 원이고 한 4천만 원 정도가 4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요 400만 원 요 돈 세는 재미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에 간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남았으니까 그럼 소비자가 손해났냐? 소비자는 손해가 아니에요. 소비자는 물건을 이렇게 10대 샀으면 그 얻는 만족도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그 중에 이만큼은 돈으로 떼웠어요. 지불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요만큼 차익이 남죠. 이런 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소비자도 이익이에요. 시장에 가면요. 시장에 안 갔으면 이익도 안 나고 손해도 안 나요. 본전이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시장에 가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익이 생기고 소비자들은 이런 이익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죠. 이 거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거래하지 말라고 막아도 안 돼요. 여기 두 남녀가 있는데 말이죠. 너희들은 말이지 절대 만나지 말라고 담을 쌓아놓고 말이죠. 아주 그냥 철저히 감시해도 요 사람들이 몰래 새벽에 몰래 저녁 때 만나가지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몰래 만난다고요. 그 왜 만날까요? 걸리면 반 죽는데. 서로 좋으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데 왜 합니까? 너 좋고 나 좋으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이거 왜 시장이 왜 생깁니까? 왜 밀무역을 합니까? 걸려도 괜찮아. 그래도 좋으니까. 좋은데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거래는 생길 수밖에 없고 시장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시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다 공부했으면 다섯 번째는 요 밑에 걸 안 했죠. 생산 요소 시장을 별도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는요. 뭐 시장 원리가 똑같지요. 똑같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물건 파는 사람이 공급이지요. 여기는 소비자가 파는 사람이에요. 공급이에요. 그런 것이 틀리고요. 그다음 여기는 물건 가격이라 그러는데 사람은 이거 얼마짜리야? 가격이 얼마야? 그러지 않고요. 임금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좀 독특하죠. 그다음 자본에 대한 가격은 이자로 표시해요. 좀 생산요소 시장은 좀 독특한 면이 많지요. 그래서 생산요소는 별도로 공부를 해요.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각종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미시경제학이에요. 근데 거시경제학, 요거 다음에 거시경제학인데 거시경제학은 뭐냐? 거시경제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리는 이건데 근데 이걸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보지 않고 국가 단위로, 나라 단위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생산하는데 5천만 명이 생산합니다. 여기 5천만 명이 소비합니다. 그 소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한국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가격을 하려면 상품이 수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개의 가격을 가중 평균한 것이 뭐냐면 물가예요. 국가 단위로 보면 그걸 가격이라고 표시하고 물가로 변화시키죠. 그리고 여기 수량, 생산한 것을 수량을 화폐 가치로 표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GDP라 그래요. 수량이 화폐 가치로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다 직결하면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하면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별명이 뭐냐면 소득이라고요. 그럼 GDP가. 소득하면 좀 약간 혼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소득이 Y, 일들을 표시하죠. 거시경제학은 이것을 어느 시각으로 보냐면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국가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하면 두 사람이 여기 지금 고스톱을 했어요. 여긴 돈을 많이 땄어요. 여긴 돈을 많이 잃었어요. 되게 개인이 부자가 되면 국가도 반드시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맞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고스톱을 했으면 이 사람 돈을 많이 땄어요. 많이 땄으면 국가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 국가가 가난하게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는 본전이에요. 그죠? 개인은 달라지고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른 분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국가 단위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시경제 분야예요. 원리는 이 원리예요. 경제는 이런 모습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순서별로 해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 차례. 여기서 이거부터 1, 2, 3, 4를 공부하고 이거 뭐 이러고 돌아가겠지 뭐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 소비자론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서론은 어떡하지요? 서론은 다 했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20분 첫날부터 거짓말 시켰네요. 그죠? 안 되겠어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소비자론 들어가기 전에 수요 공급 원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시죠.